안녕하세요. 김영준의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시카고 컵스와 LA 다저스가 4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팀은 2015년 이후 성적이 메이저리그 1위와 2위인 팀인데요. 올 가을에도 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팀 중 한 팀이 내셔널리그에서 월드시리즈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전이 열린 날 재밌는 사진이 떴는데요. 조미애 기자 인스타에 보면 다르비쉬와 류현진 선수가 경기 전에 만난 사진이 있습니다. 마치 두 선수가 씨름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는데 부진한 다르비슈가 류현진 선수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겠다고 찾아와서 포옹을 했다고 하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5월 초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컵스가 신시내티 원정을 마치고 떠나려는데 다음 팀인 다저스에 짐이 미리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 부진에 빠져있던 시카고 컵스의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벨린저의 방망이를 하나 슬쩍하면서 너의 넘버원 팬이 방망이를 하나 가져간다.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라는 쪽지를 붙여놨었다고 하죠. 그래서 브라이언트는 그 방망이를 가져가서 락커에도 모셔두고 연습 배팅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물론 이제 실전에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브라이언트가 부진을 딛고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르비슈는 다저스와 악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2017년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다저스는 벌렌더가 아니라 다르비슈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유망주 손실이 벌렌더 쪽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텍사스에 윌리 카룬을 주고 다르비슈를 데려왔죠. 하지만 다르비슈가 월드시리즈 두 경기에서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3차전에서 1과 3분의 2이닝 4실점, 다시 7차전에서 1과 3분의 2이닝 4자책 경기를 하면서 2패를 떠안고 결국 다저스는 최중전 끝에 휴스턴에게 패하게 됩니다. 다르비슈가 본인의 역할을 조금만 더 잘해줬어도 다저스가 우승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류현진 선수가 미러키와의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좀 부진했을 때 다르비슈, 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둘은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 자국 리그를 평정하고 왔다는 거죠. 류현진 선수는 데뷔 첫 해 신인으로서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고요. 다르비슈 역시 일본 야구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사와무라상을 수상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레퍼토리가 다양하다라는 건데요. 류현진 선수 못지않게 다르비슈도 5가지 구종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구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르비슈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500탈삼진을 가장 적은 이닝으로 만들어낸 선발 투수고요. 현재 944이닝을 기록하면서 9이닝당 탈삼진이 10.97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1000이닝을 채우게 되면 크리스 세일에 이어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메이저리그 역대 2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구는 류현진 선수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KBO 리그에서 9이닝당 볼넷 허용이 2.7개였거든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진출 후로는 2.0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르비슈는 NPB, 일본 야구에서 9이닝당 볼넷 허용이 2.4개였던 반면에 메이저리그에서는 3.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올 시즌에 더 많이 벌어져서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다르비슈는 규정 이닝 88명의 투수 중에 볼넷 허용률이 가장 높은 투수입니다. 두 선수의 또 다른 공통점은 커터를 애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횡 무브먼트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르비슈는 올 시즌 109 이상의 커터를 던진 72명의 투수 중 횡 무브먼트가 6.6인치로 7.3인치인 켈리 젠슨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선발 투수 중에서는 1위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류현진 선수는 횡 무브먼트가 1.1인치로 72명 중 55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던지는 커터의 결과물, 위력은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제구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르비슈는 일본 선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호감의 결정체인 선수입니다. 예전에 새로 받은 글러브가 예쁘긴 한데 나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글을 다르비슈가 올리자 어떤 한국 팬분께서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다르비슈가 본인이 직접 사인한 저지와 함께 실제로 선물로 준 적이 있어서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2012년에도 다르비슈가 한국 음식을 먹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어떤 분이 오염된 한국 음식은 먹지 말라 라고 따지자 거기에 35이나 먹어서 성인답게 행동해라 라면서 또 일침을 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저는 또 상당히 인상적인 인터뷰를 봤는데요. 최근 일본 야구에서 불거진 학생 야구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다르비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 야구의 감독이나 코치들은 정말 오래된 사람들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성공한 경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의 감독이나 코치의 세대는 근성을 단련해서 선배의 폭력에도 견뎌내라고 하면서 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폭력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감독이나 코치가 될 때까지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체질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요. 제 2011년과 지난해 스가노의 성적을 비교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과 2018년은 야구의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스가노 쪽이 위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자의 수준이 2011년보다 훨씬 좋고 또 2011년은 반발 개수가 낮았습니다. 지금은 투수를 분석하는 데이터의 레벨도 훨씬 올라 있고요. 윗세대 사람들이 현대 선수를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서 과거의 자신을 위로 두려 하려고 한다면 프로야구계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르비슈는 2017년 포스트 시즌에서 부진한 이후 시카고 컵스와 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지난해는 부상으로 거의 뛰지 못했고 올해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다르비슈가 본인의 야구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좋은 인성을 여러 차례 보여준 선수인 만큼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비슈 선수와 류현진 선수는 하루 차이로 맞대결이 무산이 됐는데요. 다르비슈는 3차전 일요일 경기에 등판하고 류현진 선수는 4차전 월요일 경기에 등판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좋은 피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 야구야구